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유희승입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만들어 보실 제품은 나만의 캘리 파우치입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색깔별로 이렇게 아이보리 키트와 그리고 블랙 파우치 키트로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파우치 색상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마카펜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받아보시는 색상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저하고 한 번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료를 꺼내 보시면 먼저 아이보리색 파우치가 있고요. 여기에 글씨를 쓰고 채색하실 수 있는 마카펜, 패브릭 마카펜이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보리 색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이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 마카펜이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컬러가 두 가지 들어있는데 컬러는 랜덤으로 두 개씩 아마 보내져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트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풀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 캘리를 써보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프린터물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습지를 2장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파우치에다가 바로 쓰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 준비를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좀 말아서 펴질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정색도 한번 재료를 볼게요. 수량은 반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색상을 받으실지 모르니까 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검정색 파우치예요. 검정색 파우치인데 여기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마카로 글씨를 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재료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마 받으시는 마카펜은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흰색 마카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보리 파우치 같은 경우는 칼라펜을 이용해서 꾸몄으면 얘는 이렇게 금색, 골드하고 실버 마카펜을 드릴 거거든요. 이 칼라펜을 이용해서 꾸미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우치 색상에 맞춰서 마카펜을 보내드렸으니까 받으신 색상에 맞게끔 어울리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프린터물과 연습하실 수 있는 A4 종이를 같이 준비를 해드렸어요. 준비물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아이보리 파우치에 한번 작품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작품을 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여기 이렇게 프린트물을 봐주시면 처음 우리가 이제 캘리를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체험 정도 해보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선긋기부터 글씨 따라쓰기 같이 해보신 다음에 파우치에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평소에 쓰는 내 글씨체로 꾸며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프린트물에 있는 캘리 글씨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어렵지 않고요. 물론 이제 캘리그라피를 쓰는 도구는 뭐 따로 있기는 한데 오늘은 패브릭 재질에다가 쓰는 만큼 이 패브릭 전용 마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 마카를 이용해서 가볍게 선 긋는 연습과 그리고 글씨 연습을 간단히 저하고 해보신 다음에 파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카펜을 이용해서 선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연습을 하는 이유는 글씨를 물론 평상시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잘 쓰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파우치에 옮겨 쓰거나 작품을 하기 위해서 글씨를 쓰려고 하면 또 평소보다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흔들림이나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풀어 주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한번 선을 그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게 같은 간격으로 그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힘을 조금 더 눌러 주시면서 두께를 좀 두껍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패브릭 에다가 쓰시다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칠해지질 않거든요. 패브릭의 특성상.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여러 번 좀 덧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늘게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좀 채색하시거나 덧칠하실 때는 좀 진하게 쓰셔야 될 수도 있어서 이런 힘 조절을 이용한 두께를 다양하게 해보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아요. 세로선도 천천히 삐뚤삐뚤하지 않게 반듯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힘을 줘서 좀 진하고 굵은 글씨도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이제 가로, 세로, 교차선. 가로, 세로, 교차선은 그냥 이렇게 위에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글씨를 쓸 때 삐뚤삐뚤하지 않고 조금 더 예쁜 선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끔 선 연습을 해주시는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곡선도 한번 자연스럽게 그려보세요. 글씨 모양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곡선도 부드럽게 이렇게 꺾이는 선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뜩뜩 끊어지는 선이 나오지 않게 부드러운 선이 나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면서 물결선을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방향도 바꿔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스프링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끊어지는 선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도 다 글씨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곡선이 연결되게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글씨 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그란 선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선들은 글씨 모양을 보시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기역은 직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직선 글씨도 있지만 이렇게 곡선 글씨가 될 수도 있고 리을 그리고 뭐 히읗 할 때 요런 이렇게 꺾이는 이런 곡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읍 같은 선 그 글씨를 쓰실 때 요렇게 꺾이는 이런 선들도 다 곡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글씨들이 있으니까 선 연습에 조금 충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저하고 조금 더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영상이 끝난 후에나 조금 더 추가로 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씨들을 한번 써볼 건데요. 글씨체는 따라서 써보시면 좋고, 만약에 글씨체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좀 쓰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글씨체로 조금 바꿔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자주 쓰는 글씨들 위주로 프린트에 써놨거든요. 힘내세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곡선이 들어가는 글씨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직선을 이용해서 쭉쭉 뻗는 이런 글씨도 예뻐요.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내가 뭐 직접 들고 다니셔도 되고 선물하셔도 되고 좀 평소에 좋아하시는 문구들을 찾아서 쓰셔도 되고, 선물하실 때는 뭐 선물하시는 분에 어울리는 문구를 찾으셔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꾸미는 거는 그림이 일러스트 그림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선이나 하트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꾸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연습하시는 대로 꼭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본인만의 이제 디자인을 따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주변을 이렇게 하트로 파우치 바탕을 받으신 컬러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패턴식으로 꾸며주셔도 괜찮고요. 꾸미는 방법은 워낙에 다양하니까 제가 드린 프린트물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봤어요. 저하고 프린트물에 있는 글씨를 조금 더 써보고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내드린 연습지가 좀 부족하시면 가지고 계신 이면지나 연습장에 따로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해 할 때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나뭇잎을 이용해서 꾸밈을 넣어주셔도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큼직하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연습하실 때 미리 내가 이 파우치를 보시고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글씨를 쓸 건지, 혹은 글씨에 몇 글자의 글씨를 쓸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크기를 미리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연습지에 파우치만큼의 대략 크기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필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살짝 그려서 스케치를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패브릭 이 파우치에는 연필로 살짝 밑그림 정도는 그리셔도 괜찮은데, 너무 진하게 그리시거나 이제 혹시 지우개로 지우시다 보면 그 자국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밑그림을 사실 안 그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전에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디자인을 좀 해 놓으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색깔펜을 가지고 미리 연습을 하셔도 돼요. 색깔을 어디에다 넣을 건지, 예를 들면 뭐 검정색 펜이 그 파우치라고 생각을 하면 별이라는 단어는 금색으로 쓰고, 이렇게 미리 연습할 때도 완전히 작품지에 옮긴다는 생각으로 완성작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파우치에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최대한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은색으로 동그라미를 별처럼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검정색 파우치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썼던 이 너라서 행복해라는 부분을 그리고 컬러펜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컬러펜이 아니라 각자 다 다른 색깔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그 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좋겠죠. 꼭 이제 이 입그림을 연두색이 아닌 뭐 갈색을 받으셨거나 다른 색깔을 받으셨으면 그냥 이렇게 꼭 연두색 초록이 아니어도 가지고 계신 컬러로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꾸미는 방법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인터넷이나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신 다음에 꾸미는 그 방법들을 참고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해주셔도 돼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작품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너의 꿈을 화이팅. 색깔 있는 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번갈아 가면서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하늘색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글씨 안에 채색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색상이 가니까 이 색깔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나눠드린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좀 더 색깔을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유성 매직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패브릭 마카펜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유성 매직이나 데코 마카라고 있어요. 데코 마카 혹시 색깔이 조금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펜을 이용해서 추가로 좀 더 화사하게 꾸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핑크색이라 자세히 잘 보이진 않는데 심장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그냥 꾸밈을 넣어주셔도 괜찮거든요. 꼭 검정색 글씨로 글씨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칼라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시고 검정색은 꾸밈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검정색 파우치에도 마찬가지로 꼭 화이트 펜으로 글씨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금색이나 은색으로 글씨를 쓰시고 화이트로 꾸밈을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본인이 활용하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파우치에 옮겨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치에 옮기실 때는 파우치 안에, 지퍼 안에 연습하시던 종이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퍼를 여시면 그냥 이렇게 앞면에다 쓰시다 보면 혹시 이 뒷면에 마카가 배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뜯어낸 이 비닐을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연습하시던 이런 종이를 접어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꼭 어떤 게 되어도 되니까 그래도 꼭 중간에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신 다음에 꾸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파우치에 옮길지 연습한 글씨 중에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습했던 완성된 이 글씨를 보고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했던 걸 옆에다 두시고 검정색 마카펜을 이용해서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근데 마카펜은 수정이 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니까 좀 신중하게 실수하시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볍게 우리 처음에 선 연습했을 때 이렇게 가벼운 선을 처음에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밑그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조금 흐리게 한번 써주세요. 놀아서 행복해를 쓸 거거든요. 놀아서 처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브릭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종이에다 쓰는 것처럼 한 번에 깨끗하게 잘 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흐리게 그냥 얇은 가는 선으로 우선 밑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글씨가 다 쓰여졌으면 여기에 진하게 써줄 거예요. 진하게 한 두세 번 정도 덧칠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진해지게끔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좀 진하게 글씨를 덧칠해서 써주세요. 패브릭 마카로 쓰시면 이제 파우치는 물론 이제 세탁하실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패브릭 마카로 하신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빨아주셔도 글씨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종이를 대고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패브릭 전용 마카다 보니까 물에
묻어도 이렇게 쉽게 번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흘린 글씨나 이렇게 좀 이렇게 툭툭 뻗는 이런 선들은 종이에서만큼 표현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표현이 되는 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체험하면서 만들어 봤으면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서 했을 텐데, 아쉽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천천히 한번 예쁜 작품들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시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어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문지르면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지지 않게끔 손에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쓰면 어느 정도 좀 진하고 선명하게 글씨는 써졌거든요. 그리고 펜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나뭇잎을 그릴 거라 연두색을 이용할 거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의 색상에 어울리게 그림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색상이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있는 컬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펜으로 종이에 그리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가늘고 그리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좀 큼직큼직하고 표현하기 쉽게 스케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색칠하듯이 꼼꼼히 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두 가지 컬러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뭐 무늬가 단순하게 한 컬러로 들어간다면 그냥 한 가지 펜을 이용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했던 작품하고 글씨하고 옮겨진 글씨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도 연습하셨던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주세요. 연습했던 걸 보면서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놔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연습한 대로 저는 금색 글씨로 별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색깔별로 약간 조금 흐리게
글씨를 밑그림처럼 글씨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별자를 써주고 별처럼 빛나기. 이렇게 해서 약간 흐리게 우선 글씨를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진하게 한 번에 아무리 이제 한 번에 쓰실 때 좀 꾹꾹 눌러 쓰신다고 해도 이게 깔끔하게 한 번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글씨 모양도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흐리게 쓰시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채색하듯이 아마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글씨를 쓰시면 이 파우치에서 약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좀 덧칠을 하시되 너무 꾹꾹 쓸듯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단이. 그래서 가볍게 그냥 색칠하듯이 힘을 너무 꾹 주지 마시고 여러 번 덧칠을 하시는 게 좋아요. 덧칠을 할수록 글씨 색깔도 좀 더 선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별자는 골드로 할게요. 파우치가 이제 검정색이니만큼 물론 이제 화사하게 하고 싶으시면 컬러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블랙 파우치에는 보통 화이트 글씨나 이렇게 금색, 은색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은색 펜을 이용해서 별 모양을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주셔도 돼요.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더 멋지게 한번 꾸며보세요.
정도로 해서 한번 꾸며봤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살짝 점을 이용해서만 배경에 패턴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 은색을 이용해서 글씨를 쓰셔도 되거든요. 글씨를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 쓰시면 아마 이제 화이트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은색 느낌이 더 나기는 해요. 금색, 지금 얘가 은색이거든요. 은색 느낌이 좀 더 나긴 하는데 흰색도 그렇고 은색도 그렇고 금색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도 위에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 좀 더 선명한 화이트 색상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글귀는 좀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글귀들을 좀 권해드려요. 많은 글씨들은 다 표현하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잔잔한 잘잘한 그런 글씨들 쓰시기에는 표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좀 크게 완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파우치를 저하고 같이 완성을 해보셨는데요. 동영상 보면서 같이 동시에 하시기 어려우시면 동영상을 한번 보신 후에 천천히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보리 파우치와 블랙 파우치를 같이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프린트물 보시고 저하고 같은 스타일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